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김만관입니다.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던 중에 한 숙소에 들러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요. 네. 그곳에는 병을 앓고 있는 주인의 딸이 한 명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 딸이 톨스토이의 그 빨간색 가방을 보고 너무 갖고 싶다고 보챘는데 네. 여행 중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여행이 다 끝나고 나면 가져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을 가져갔는데 네. 이미 소녀가 죽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비석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사랑을 미루지 마라.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에는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네, 네. 그러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회복할 수가 없지만 행동을 바로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좋은 때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미루지 말고 뜨거워져서 달궈질 때 지금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인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산업화 과정에 어울리는 아주 단순하고 또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 성실한 그런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면 지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는 글로벌한 사고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 또 언어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맞아요. 네. 창의력 중요해졌고 네. 또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원하죠. 네, 요즘에 뭐 대기업들은 끼나 열정이나 감성 훈련 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 필요한 그 능력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것 같아요.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뭐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뭔지 이분에게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리더십 퍼실리테이터 한병우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변화는 이 강의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back to real world,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작은 것을 자주 반복하면서 포기하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는 힘.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리더십 퍼실리테이터 한병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인디안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안 한 부족은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대요. 말을 타고 달리다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멈춰서서 뒤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을 타고 달리다가 아예 말에서 내려서 뒤를 쳐다보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서구 사람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들을 찾아갔을 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네들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직 문명이 개척되지 않다 보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수단이 뭐였을까요? 말이었던 거예요, 말.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영혼이 쫓아오는 시간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멈춰 서 있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여기 계신 분을 제가 이렇게 세워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실 분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만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죠. 저는 이럴 때 사전을 꼭 찾아봅니다. 희한하게도 8자로 그 정의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나요? 예, 시작. 목적하는 바를 이룸. 예, 목표하는 바를 이룸이 아니라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나옵니다. 저에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성공하면 많은 부를 축적해서 뭐 그런 것을 누리는 것, 높은 지위나 어떤 명예를 얻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적은 why,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제가 오늘 성공에 대한 좋은 기준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한번 돌아가셔서도 나의 성공이 무엇인지 새롭게 재정립도 해보고 그 성공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법칙, 3E 법칙인데요. 첫 번째가 제거, 엘리미네이션입니다. 제가 가상의 예로 이미지로 보여드린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네모 박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안에 지금 공으로 표현했죠. 여러 가지 활동을 제가 한번 공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다양한 활동들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큰 볼링 공과 같은 것도 있고요. 굉장히 가벼운 배드민턴 공과 같은 것도 있고, 또 재미난 건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럭비 공과 같은 것들도 있죠. 예,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핵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제시하고 싶은 것이 내 생활 중에서, 내 삶 가운데서 불필요한 활동, 불필요한 행동을 점검해서 과감히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속가배기라는 것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속가배기란 나무를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치가 높은 나무는요, 굵기가 굵고 하늘로 높게 솟은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만들려면 어린 나무, 묘목을 촘촘히 심는다고 해요. 나무를 촘촘히 심으면 나무가 옆으로 클까요? 위로 클까요? 위로 큽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을 더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요, 나무를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을 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키울 미래목하고요, 과감히 잘라버려야 될 제거 대상목, 이거를 구분해서 제거 대상목을 어떻게 해준다? 예, 잘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공간이 생겨서 나무가 그때부터는 옆으로 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가배기를 해주었던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와 그 연평균 직경 생장량,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나이테가요, 비교해 보면 한 3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죠. 우리는 자꾸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제거를 해주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더 높게 성장하고 더 성과를 내고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선택으로 일렉션을 썼어요. 왜 초이스를 안 쓰고 일렉션을 썼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3-2로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러나 일렉션 하면 신의 선택이라는 너무 좋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어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면 그 안에 엄지를 들어 올릴 만한 아주 가치가 있는 밀도가 높은 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지만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강점입니다. 강점. 나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그 강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점이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일을 성취해내는데 필요한 나의 성격, 특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한 가지의 의미 있는 일을 일관되게 완벽하게 해내는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강점과 관련돼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돛담배에 비유하면 강점은 돛이고 약점은 배 아래 구멍이라는 것이에요.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배 아래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지 않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게 돼요. 꼭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배 아래 구멍을 막는다고 하여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강점과 같은 돛을 잘 준비해서 바람이 불었을 때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보완한다고 강점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스스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확인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신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여쭤보면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점을 발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진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번 강점 진단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 무료로 할 수 있는 진단도 있고요,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진단도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그 갤럽사에서 운영하는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하는 그런 진단 도구를 통해서 나타난 저의 강점입니다. 예, 조화, 의사소통, 매력, 공감, 긍정성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자세히 보면 당신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저는 오늘 이 녹화를 준비하면서 뭐 그렇게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 강점을 확인하게 되면 그 강점을 극대화하고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탁월함을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실행입니다. execution.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늘 제가 다룬 내용은 사실 학문적 가치가 그렇게 높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정도의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의 시간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데 할애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면 14.4분, 한 15분 정도 됩니다. 그 시간을 움직이기 전에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러한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확보되어 있는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나머지 99%의 시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작심삼일을 일주일에 2번씩 하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학생 때 그런 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너는 좀 끈기가 부족한 것 같아. 지금도 그렇고 과거를 돌아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끈기가 부족합니다. 근데 저는 전략을 새로 세웠어요. 3일 동안은 끈기가 없는 사람도 하긴 합니다. 그때를 못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3일을 하고 한번 포기하더라도 하루 정도 쉬고 다시 결심해서 또 3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자주 반복하면서 포기하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하는 힘,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팁을 드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안다의 7단계로 오늘 이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배우 중에 전지현 씨 혹시 아시나요? 예, 저도 전지현 씨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들은 적이 있다. 예, 이것도 아는 것이죠. 제가 부산 호텔에서 강연 갔을 때 한번 뵀었고요.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와서 또 호텔에서 한번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또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아는 척할 뻔했어요. 근데 조금 좀 웃기면서 슬프더라고요. 나는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1단계 알미입니다. 2단계, 3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 번 들어봤다. 이것도 아는 것이죠. 들은 내용을 대충 말할 줄 안다. 우리가 이렇게 강연을 많이 듣고 여러 번 들으면은요, 말할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는 4단계,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5단계부터입니다. 5단계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말한 내용을 할 줄 안다. 이거부터는 완전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운전에 비유하자면 보조석에 10년 앉아서 운전 저렇게 훈수 두는 거와 실제 운전하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알입니다. 4단계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요. 또 좋으면 말한 대로 행동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5단계, 6단계를 실천하다 보면 내 삶이 성공으로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예. 그때야 비로소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는 이 강의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back to real world, 실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셔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또 이것을 시청하는 많은 방청객이 또 저의 삶이 각자가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성공을 꼭 이뤄내시는 귀한 삶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디오가 진짜 좋으시네요. 네. 또 다른 강점. 네. 아까 제가 대표님 처음 소개해드릴 때 네. 리더십 퍼실리테이터라고 네. 소개를 발음이 해드려서 어렵죠. 네. 아, 도대체 이런 직업도 있나? 네.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그 퍼실리테이터가 뭐고 또 네. 그거의 명사형인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퍼실리테이터를 만약에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촉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촉진자. 네, to make easier, 좀 쉽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활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쉽게 해주는 사람. 예를 들어 문제 해결 퍼실리테이터다. 그러면 어떤 조직 내의 문제를 다양한 의견을 듣고 네. 그들이 합의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는 이제 교육 분야, 트레이닝 분야에 있어서 이제 리더십 퍼실리테이터다 하면 리더십 분야 교육을 할 때 네. 리더분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스스로 리더십을 깨닫고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다. 아까 그 소비자들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네. 그 소니 모리타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소비자에게 묻지 말고 우리가 앞서가자. 네. 네. 소비자들은 기술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주 굉장히 그게 감동이 깊었는데 네. 특히 성공이라고 하는 것, 네. 목적한 바를 이룸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네. 사실 보통 목표를 이룬다고 얘기하지 네. 목적한 바를 이룬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럼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 저에게 참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런 정의였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가지 정도. 첫째,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것. 네. 같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노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꼭 그 성공,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겠다 하면 그렇지 않은 것에 과감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2번째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100세 시대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남는 거는 우리가 소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산다면 그 성공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인정하지 못해도 나만의 성공을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정의를 네. 우리가 또 새롭게 아주 네. 하게 됐는데 네. 실제로 대표님의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인가요? 성공은 좀 종교적인 내용이 많아서 아, 여기에 그런가요? 적합할진 모르겠지만 네. 뭐 조금만 소개하면 나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네. 재능을 발휘해서 뭐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고 다른 사람을 좀 크게 돕는다. 네. 그런 것이 저의 이렇게 그런 하나의 성공 선언문처럼 갖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연대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그 아까 강점 이야기를 강연 중에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대표님의 강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네. 약점은 없었어요.
약점은 맞아 안 적어놨어요. 네, 그러게요. 약점 없진 약점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많은데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죠.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네. 실제로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신 분들도 네. 내 강점을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을까? 네.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까 강연 내용처럼 진짜 진단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두 그게 번- 이제 어떤 네.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학창 시절을 보낼 때,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할 때 굉장히 크게 인정받았거나 칭찬을 받았거나 남에게는 어려운데 나에게는 좀 쉬운 것,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가치가 만들어낸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것. 세 번째로는 실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함께 일하는 사람이거나 나를 잘하는 사람에게 지켜봤을 때 나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거를 조금 쑥스러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물어보면요.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던 내용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강점보다 그것이 나의 강점과 더 이렇게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러면 크죠. 네. 저희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질문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돌아보려고 계속 이렇게 대표님 보고 있었는데 네. 글쎄요. 교수님의 강점은 좀 되게 아우름의 그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아우른다는 답이 것은 굉장히 늦게 나오고 있죠. 네. 카리스마? 네, 그 아우른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각각 그 다른 어떤 색깔과 네. 그 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한 울타리 한 안에 울타리 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카리스마라면 감사합니다. 카리스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어려웠습니다. 프로입니다. 좋은 프로입니다. 네. 국내에 그 퍼실리테이터들이 많이 있나요? 각 분야마다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매스컴에 아직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국내에서도 어떤 국정 운영에서 실제로 갈등이 있는 현장에 퍼실리테이터가 투입이 돼서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해내는 대안을 도출해내면서 굉장히 높은 컨설팅 피를 받는 그런 전문 퍼실리테이터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 짧은 강연이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은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크게 소개가 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근데 네. 강의나 이런 것들 퍼실리테이터 할 때 네네. 임원들이 많아요? 아니면 직원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뭐 임원 과정은 임원. 그렇게 길게 워크숍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제가 어떤 해외에 중요한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어서 거기는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는 네. 과정이거든요. 네. 예, 제가 그걸 통해서 느낀 건 뭐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임원이고 뭐 그렇지 않고 학생이고 그게 아니라 본연적으로 내가 고민하고 싶고 내가 솔루션을 찾고 싶고 그것을 실행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극해주고 네. 스스로를 관찰하게 해주고 하면요. 일방적으로 강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요즘에 그 자기 결정권이 많이 없다 하잖아요. 네, 요즘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자랄 때 그 교육의 환경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사회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변할 일은 그렇죠.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좋은 강연과 함께 우리와 좋은 시간 보내주신 우리 리더십 퍼실리테이터 한병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에 4대 인맥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학연, 지연, 혈연, 그리고 흡연. 좀 농담 같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그 회의를 막 진행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애연가들은 이제 잠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면 진척되지 않던 일이 회의가 그 빨리 진행이 되는 일을 종종 경험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어떤 행동 하나를 같이 공유했을 때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동체 안에서 일을 좀 더 잘 능률적으로 진척시키고 싶으실 때 이렇게 사소한 행동을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지 예, 그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